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춘모가 진행하는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시즌3입니다. 시즌1, 시즌2에 이어서 시즌3. 그중에서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이제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주택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약 주택의 종류가 임대 아파트까지 해서 한 40가지가 넘더라. 또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그 어떤 종류별 단위를 따져봐도 한 3, 40가지 되더라. 그래서 재테크의 투자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재테크는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종류가 다양하겠죠. 예컨대 상가, 빌딩, 토지 중에서도 농지, 또 뭐 토지 중에서도 임야 부분, 비업무용, 사업용, 또 뭐 요새 또 아파트 당첨이 힘드니까 또 우리 지역조합주택을 또 가입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또 재개발, 재건축도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상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장롱 속에 깊숙이 맨날 나는 도전을 하지만 로또 청약, 나는 5번 떨어졌다, 몇 번 떨어졌다, 나는 또 가점이 좀 부족해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장롱 속에 청약, 우리 예금들, 주택 청약 예금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랄지 과거에 내가 드러났던 청약 예금,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새 판을 짜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4.1 대책을 넘어서 또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짰던 8.2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어수선했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저는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지금 아파트가 바닥이니까 사야 될까, 보유세가 앞으로 많아지고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하니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될까, 앞으로 또 남아있는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한 번은 더 한라산처럼 타오를까, 또 아니면 이미 이제 아파트가 완성돼 가지고 전세 가격이 추락해서 뭐 정말 우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니까 발을 동동 구른다든가 이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3회, 4회, 5회로 연속 방송으로서 과거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불타오르는 부동산가, 또 꺼진 부동산가, 또 이길 수 있는, 앞으로 이길 수 있는 부동산가, 또 이건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새 판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번 새 판을 짜보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가 네 번째 시간에서는 뭘 할 거냐면 새 판 짜기입니다. 세금의 새 판 짜기. 여러 가지 이제 2018년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제가 시즌1과 시즌2에서 총 120회에 걸쳐서 세테크, 재테크를 진행하면서 절반은 세테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세테크의 새 판을 한번 짜볼까.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중과세율 적용과 조정 대상 구역 내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파시는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그냥 태산입니다. 두 번째도 또 보유세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다 하니 가지고 있지 않니? 세금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13일인가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전략을 짜자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서 보유세 부분도 좀 피해가고,
특히 양도소득세랄지 임대소득세랄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보자. 적게 내보자. 감면 받아보자. 비과세 받아보자. 이런 전략들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올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상을 더 냈다 그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거나 등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세판짜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 세금에 관한 세판짜기는 제가 꾸준히 20년 동안 어디 세미나나 어느 강좌에 가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아마 여타 이렇게 40-50분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에 관한 세판짜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메인 타이틀에 맞게 세테크 재테크에 맞게 제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즌 3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야 될 득실 문제에서부터 또 중과세율 피하는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청약 전략까지도 재테크에서 이런 것까지도 세 판을 짜보도록 하겠다.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이 세테크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뭐 대체주택 취득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아주 쉽게 제가 시즌 1과 시즌 2에서도 아주 제가 쉽게 강의를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시즌 3에서도 좀 더 퀄리티 있는 부분들을 다루면서도 쉽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테크를 4번째 시간에 넣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누세판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샀던 부동산도 교통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세테크도 현재 개념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증여, 상속,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도 팔지는 않았지만 지금 세금을 내가 판다면 세금이 얼마일까? 지금 우리 애들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나에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 상속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플래닝을 짜서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부동산 항상 저는 부자를 강부자 부자로 쓰자 그랬습니다. 항상 이기고 남보다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누세판짝이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1900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근 73년 동안 1945년부터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70년간의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항상 누가 이겼냐면 문서를 잡은 자가 이겼거든요. 땅도 사면 중도금 치를 때 올라 있고 3, 4년 후에 보면 또 이만큼 올라 있고 거꾸로 말하면 또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은 전세를 사시다가 2년 후에 좀 돈을 모아서 이사를 딱 가려고 했는데 집값은 저만큼 가 있고 또 4년, 5년 후에 또 집을 살려고 하니 저 집값은 이미 저 산을 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승자는 문서를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있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아까 변곡점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와 있어서 과연 이렇게 계속 미래만 올라가는 프리와 프리미엄만 붙는 부동산 시장이 프리라는 것은 뭐예요? 무대가로서 프리미엄이 붙는 사놓기만 하면 심지어 우리 로또 청약에서는 청약이 운 좋게 돼서 계약금만 걸어 놓으면 아니 지금 입주하기 전에도 뭐 프리미엄이 4억이 붙었다 3억이 붙었다 이런 시절이 또 올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재테크의 수단 그 다음에 파생 상품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재테크 전략을 뒤돌아보면서 또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보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시간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세판짜기 중에서 아까 말했던 과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세판짜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시하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세판짜기 그 다음에 미래의 노후를 생각하고 은퇴를 생각해서 전 세대별로 또 가구별로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패러다임에 맞게 세 판을 짜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과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 부동산 종류별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했냐면 부동산의 이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죠. 주택에 관한 얘기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필 하우징용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그 다음에 조합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예비주택으로서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심지어 뭐 당첨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무주택, 3주택, 증여로 받은 주택, 이혼으로 해서 협의 분양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 또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하고 합가한 주택, 또 회에 하나 있는 주택, 여러 가지 얘기를, 주택 얘기를 했습니다. 겸용주택, 뭐 또 임대용 주택은 또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한 15가지도 넘죠. 또 요새 행복주택 받는 거, 또 기업 임대형 임대주택도 받는 법, 청년주택, 뭐, 주택. 이것도 다 디테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개인별로 맞춰보면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재테크는 70, 80%가 주택 개념, 주택의 종류별로 따져봤을 때 거기에 혼재된 곳에 여러 가지 주택을 종류별로 나눴을 때 재테크가 한 7, 80%가 거기에 치중돼 있더라.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베이버 부모의 한 720만 베이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온리 주식, 그거는 뭐 은행의 현금 캐시의 예금도 아니고 아직도 70% 정도가 집 한 칸, 지불을 가지고 노후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더 앞으로 주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걸로 나의 노후를 보장받고 보험의 기능으로서 사용하고자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택 관련된 어차피 내가 사는 것도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에 뭐 의식주 중에서 그래도 해결 못한 것이 리빙 그 우리 지금 주거 문화만 좀 해결이 덜 됐지 뭐 추워서 옷이 없다든지 요새 좀 막 물론 이제 배고픈 사람도 있지만 뭐 먹을 것 가지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처럼 뭐 허덕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70년, 73년 동안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이 주택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중요하고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주택 청약. 옛날에는 부금, 저축, 그 다음에 예금 그랬는데 우리가 2009년부터 통폐합돼가지고 주택 관련 청약 예금을 한 우리가 1000만 개 계좌가 넘는다 그러죠. 가지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84점 만점에 가점이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도 있고 요새 지금 3040 세대 분들은 더 가점이 잘 안 되잖아요. 자녀 수를 할지 무주택 기간이랄지. 그러니까 거꾸로 더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분들이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고 사회적 안전 기반이 되려면 그분들이 당첨이 많이 되는데 거꾸로 피해를 좀 당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죠.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래서 주택 관련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 관련을 자기가 분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노인복지주택이라 할지 우리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 요새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또 심지어 고시원까지도 준주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자 내가 딱 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도대체 뭘까? 자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도 지역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재고주택으로서 헌아파트 100만 호에 들어가 있는 헌아파트인가 앞으로 5년 후에 들어갈 이제 당첨이 됐으면 3, 4년 후에 들어갈 예비주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조합주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착공식을 한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또 우리가 뭐 내가 단독으로 허물고 집을 하나 지어야지 이런 거에서부터 나의 지금 주거 문화를 현재 처해 있는 것을 좀 분석하고 어떻게 한번 옮겨볼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 부분에 관한 것은 한 40에서 50가지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천천히 시간이 있으니까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장에서도 보면은 이거 분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걸 아까 세텍스 문제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뭐 세금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일 좀 관심도가 가는 것이 청약 시장이죠. 청약 시장. 어떤 분들은, 어떤 시청자분들은 에이, 과거 정부 때 반값에 준다는 보금자리 주택을 할 걸, 뭐 여러 가지, 또 2, 3년 전에 또 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할 때 약간 좀 어디라도 좀 이렇게 미분양이라도 사놓을 걸,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분들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세미나장에서 많이 이 질문을 듣는 것 중에, 교수님 이제는 뭐 청약 통장 넣어가지고 당첨이 된다 해도 프리미엄이 붙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뭐랄까 겁을 먹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청약 시장만 보더라도 아직도 10개의 시장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올해 당첨이 됐다 그러면 3, 4년에 5 years from now, 그러니까 3, 4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하고 제일 비싼 게 새집주. 새집증후군이란 말이 새집 선호도, 그러니까 새집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요새 뭐 그 나쁜 그런 증후군이 아니고 새집만 선호한 거예요. 새거.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즌2에서 이렇게 달력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달력에다 탁 뜯어가지고 한 10군데를 적어 놓으십시오 했던 것 중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한번 그 리바이벌 해보고 갈까요? 오랜만에 또 작년 달력을 또 버려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가십시오. 자, 그래도 프리미엄이 좀 낮고 우리 아파트 분양이라 할지 민간에서 분양한 것 중에 비교적 분양가가 싸게 지금 앞으로 나올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북일해가 남아있죠. 남일에는 입주를 해서 3, 4년 전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북일에는 이제 요게 한 17개 단지 한 12,000세대 정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개념도 한 4,800세대 정도 임대주택도 남아있고, 그래서 북일해가 아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는 성남, 하남, 송파였는데 성남 부분이 많이 빠지고 앞으로 하남시하고 옛날에 그 군부대가 있던 자리죠. 그러니까 위치가 더 좋은 곳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송파구 쪽에가 이렇게 한 12,000세대를 분양할 것을 놔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천에 가가지고 지식정보센터, 가천이 요새 인기던데요. 엊그저께 3,500대 1도 나온 거 있던데, 뭐냐면 그 보류, 부정 당첨을 했거나 계약 안 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19세 이상 통장 없이 인터넷 청약이랄지 이런 걸로 한 거 보니까 뭐 900몇 대 1 이런 거. 그래서 가천이 인기 있는데, 자, LH에서 개발한 지식정보센터하고 우리가 주암동에 보면은 기업 임대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제 이게 보상 나가던데, 그래서 지식정보센터에 앞으로 입주할 물건하고 주암동. 그러면 과천은 아다시피 길 건너 서울이고 길 건너 강남인데 가장 인기가 많죠. 재건축 사업에 분양하는 것들도 보면 인기가 많은데, 이게 과천은요 청약 예금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돼요. 종합 전시장이라도 별게 다 나와요. 자, 5년짜리, 10년짜리, 부분임대, 아까 기업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민간에서 하는 민간분양,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합 세트가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하는 것 같아요. 국제 페스티벌. 그래서 과천은 우리 무주택자로서 또 신혼부부 7년 이하, 뭐 재혼도 7년 이하라고 그랬어요. 되신 분들이 할지 이렇게 소셜 믹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지, 또 이번에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이런 것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은 P7 지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10년 만에
저기 판교. 제가 어디라고 탁 뭐 이렇게 너무 진하게 말하면 무슨 분양 대행 모 회사에 무슨 분양 대행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요. 요거 주목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세미나장에서 또 가스강수짜리 뭐 이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나올 자리랄지 이쪽 우리 서부 축으로는 검단 신도시랄지 지금 토지를 탁 이렇게 밀어놨더라고요. 뭐 이런 거랄지 김포에 뭐 나오는 거랄지 김포가 전철이 내년 뭐 9월로 미뤄졌더라고요. 개통이 저 도시철도가 이런 거랄지 많이 있습니다. 감일 감북도 들어보셨는지 모를까. 감일 감북 일부입니다. 고동지구도 좀 남아있죠. 이런 거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수도권에 우리 판교로 본다면 대장동 지구, 대장지구라고 했어요. 이런 거. 성남시에서 하는 거. 저기 남판교 쪽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하는 것처럼 아직도 인기리에 앞으로 경쟁률도 셀 거고 분양가가 허그에서 눌러놓은 곳도 좀 있고 그래서 저렴한 주변 시세보다는 아직도 시세 차이가 나는 저렴한 분양가로 이렇게 분양될 곳이 한 10곳 정도는 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한 1년간 달력에 좀 적어놓고 프로그램을 쫙 해놓고 도전을 하자. 지금이 도전의 시즌이다. 왜냐하면 가수여자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줘놨잖아요. 자, DSR에서부터 아까 중도금 대출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순위 그다음에 가점제 이런 것을 무주택 위주로 많이 짜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파리대책 이전보다 막 파리대책은 뭐 12개월만 돼도 1순위 그다음에 가가호 집에서 두세 개를 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했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옥석을 가려서 실질적으로 실제 분양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전략을 짜야 돼요. 청약 전략. 그래서 아까 주택의 종류와 더불어서 예비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중에 청약 예금이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약하더라. 특히 6번에 하나 더 한다면 이게 이제 특공 아닙니까? 특별 분양. 재테크는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는 거거든요. 우리 세금도요, 아는 만큼 덜 내고요, 모르면 더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재테크에서 여러 가지 아까 특별 분양, 자녀 물량들, 이런 거라 할지. 과거에 시프트가 얼마나 우리 반포 이런데 시프트 전세, 장기 20년 이상짜리 장기 전세 시장에 도전할 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좀 법을 공법적으로 주택법적으로 하면은 방법들이 다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공부들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보면 관리처분 떨어져 가지고 10% 이상 보류지분 남겨놨잖아요. 그거 조그마한 공고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재테크의 미꾸라지 이렇게 뭐가 지나가듯이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명색이 그래도 이게 세테크 재테크 방법인데 너무 지나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보면 바람에도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을 바람처럼 세금을 짜자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저 녀석이 그냥 무슨 탈세만 조장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진흥탁 속에서도 고고히 피는 연꽃처럼 그러면 이렇게 난잡하게 막 그 시장에서 노토 시장이죠. 오직 보면 노토 청약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불로오션 시장이잖아요. 근데 아니 네드워드 시장이죠. 네드오션 피 튀기는 시장인데 또 정확히 이걸 분석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특별 분양 아닙니까? 특별 분양. 그래서 이 특별 분양 제도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는요 3대1, 6대1 뭐 이래봤자 좀 뭐 해봤자 뭐 9대1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부가가격이 되게 됐거든요. 특별 분양 어떤 사람들을 장애인 그다음에
우리가 뭐 군대에서 훈양 받아가지고 6.25 때 전사자들 가족에게 주는 그런 특별 분양,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살든가, 이게 뭐랄까, 다둥이 가족,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특별 분양 제도가 재미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건성건성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전략 전술 잘하자. 이런 면에서 제가 시즌 2와 1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시즌 2의 달력에 적어 놓으신 시청자분들은 많이 전화도 옵니다. 그때 그 좋은 데 넣어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수박 사겠습니다. 이러고 세미나장에 와가지고 진짜로 수박 사온 분도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택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하면 주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청약저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 부분만 부동산이냐? 아니야. 나는 우리 선대가 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새 판을 짜야 되냐? 토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농지에 관한 개념하고 또 나는 임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새 태양광이나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요새 규제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에서부터. 작년에 문중 땅에 따야 태양광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임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묻는 것 중에 이제 이 새 판 짜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부재지주라 할지 특히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개념. 우리가 토지가 주택은 세금이 가장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봐주고 비과세, 감면 이런 혜택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농지 투자하지 마십시오. 농지 갖지 마십시오. 이게 농지는 경제와 유전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갖습니다. 임대도 우리가 농지법에 맞게 임대를 하십시오. 근데 세금 자체도 우리가 작년부터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 장특세를 지금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은 그제는 장특세도 적용을 안 해줬다든지 비업무용 토지는 또 그 대신에 비업무용 토지는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금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뭐 증여를 할 거든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천천히 이제 농지법, 농지에 관한 세금 할 때 있지만 막내가 농사를 한 3년에서 5년 막 짓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정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를 갖다가 감면 및 면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 토지를 가지고 상속, 증여, 양도세를 따질 때는 어떤 컨디션일 때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시즌 3를 하면서 오늘은 토지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야,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밭, 전, 뭐 이런 것을 갖다 딱 놓고, 가수원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8년 자격이냐, 그 다음에 상속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농민의 자격, 농어민으로서, 영농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한테 증여를 할 거냐, 그러면 증여세 감면 부분이 이만큼이다. 또 이런 걸 또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수님 통작거리가 옛날에는 뭐 20km인데 30km로 늘었다면서요. 거기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300km가 있더라도 농지를 조건을 맞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30km를 해는 이유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주소지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하고 그 토지하고 30km 이내에 있어야 되고 인접면 시군 단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농지를 팔 때는 살 때도 농지였지만 팔 때도 중요하거든. 농지로 줘야 되는데 누가 창고를 지어서 임대하면 뭐랄까 그 임대료를 많이 준다니까 또 농지로 하지 않고 창고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 그다음에 농지는 분할해서 팔아라. 뭐 1년에 1억, 그다음에 뭐 5년에 뭐 일정 금액 이상을
감면 혜택을 비과세를 주니까 나눠 팔아라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세 번째 얘기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교통 종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 상가를 하나 샀는데 아이고 상가가 안 나가지고 관리비만 나가가지고 우리 집안이 전체가 상가집이 됐다. 상가를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못 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의 신도시에 가봐도 참 안타까워요. 보통 9억, 11억 정도 상가를 받았을 텐데 이게 임대가 2년 동안 안 나가고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가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상가는 그러니까 재테크가 어려운 거예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상가도 이왕이면 어떤 상가를 가져야 되고 공실이 안 발생할 수 있는 상가를 해야 되고 상권은 또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안 하는 상권이어야 되고 과거에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여관과 주차장이었잖아요. 여관 가지고 주차장 가지고 있으면 어이구 저 집 부자네 그랬는데 지금 또 주유소, 주차장이란다. 주유소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변하고 이동하고 핫스팟 지역이 핫플레스 지역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쪽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주거용보다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꼬마 빌딩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판을 짜야 된다. 이것을 상속해서 넘겨주자니 상속세가 진짜 30억만 넘어도 30억이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30억이만 넘어도 50%를 뺏긴다는 표현보다도 국세청에 그냥 내야 될 것 같을 때 여러 가지 교통종류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절세하는 전략을 짠다든지 또 트렌드에 맞고 후세가 관리하기 좋은 부동산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친절도 우리 금수저들은 그렇게 좀 물려받는 금수저들은 흑수저분들은 화가 나실 거예요. 금수저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입에다 먹어서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도 부모가 또 요새 뭐 종신보험 같은 것은 상속세 내 죽은 다음에 상속세 못 낼까봐 내 몸을 담보로 피상속인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다음에 보험금 타서 상속세 내라고 담보도 제공하는 그런 얘기도 다음에 할 겁니다. 신탁, 트러스트 베이비, 신탁에 관한 거, 유언상속, 그 다음에 그런 보험의 세판짜기, 세금 세판짜기를 총괄적으로 할 거예요. 총괄적으로. 제가 이 부동산 시장과 세트크 시장이 떨어진 지가 올해로 32년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어떤 부동산 군대 제대하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 운전기사로 들어가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배웠거든요. 대학 때도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지 또는 이건 좀 약간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시장만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재테크 시장이 아니다. 재테크 시장이 저는 이미 선진국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 이제 돌파해서 가면 금융상품 중에 주식시장이라 할지 이 금융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뭐 일본이나 미국 보면 우리보다 현저히 적잖아요. 너무 부동산 시장만 포트폴리오 쪽으로 짠다면 집중해서 짠다면 후회할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 뭐랄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뭐랄까 좀 제때 내 은퇴 자금으로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식회사 여행 가자는 게 주식회사 재테크해서 여행 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잠깐 그런 쪽도. 그래서 저는 세미나장에서는 8대2로 수업을 합니다. 요새는 7대3. 70%가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고 30%는 주식 얘기도 보험 얘기도 재테크 얘기도 파생상품 얘기와 해외 부동산적 얘기. 뭐 어디 중국의 주식 어디 베트남 주식을 1억이 있다면 적어도 500만 원 한번 자녀를 위해서 묻어놓으시죠. 뭐 세금은 이중과세 협정 때문에 뭐 이렇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밴쿠버하고 노키 쪽을 좀 갈 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도 나갑니다만
아우 중국 사람들이 그냥 밴쿠버 집 불리는 거 사서 작년 재작년에 두세 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부동산들이 있죠. 쭉 가서 부동산 들려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취득할 때 한 20%를 세금을 더 내라. 하도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해외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재테크 시장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관한 것도 세판도 짜보고 주식이랄지 파생상품에 관한 것도 어려서부터 할지 생각을 좀 하자. 우리는 그냥 복부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다나베 부인, 뭐 스미스 부인 이런 분들은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동산에 그냥 로또 맞았냐, 재개발, 재건축 막 이런 것만 집만 가지고 요령을 부르는 재테크는 한계성이 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7대3, 저는 개인적으로 6대4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부동산,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부분 60%, 나머지 40%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재테크. 그래야지 재테크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동산 시장이 치우치다 보면 현 정부 아래서는 중과세율이잖아요.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62% 정도까지도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동업자인데 더 가져가요. 내가 돈 내고 자산세 냈어, 종부세 냈어, 기회부영 잃어버렸어, 여러 개 안 먹고 했는데 딱 남은 거에 우리 이제 3주택 이상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62%, 또 지방세 10% 더 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년 이내에 단기 전매를 할지 미등기 전매하면 뭐 70%, 그러면 지방 소득까지 77%, 뭐 또 아까 비용무용 또 다 토지 잘못 팔면 10% 포인트 세금을 내니까 또 세율도 많이 작년에 조정이 됐잖아요. 42% 그냥 40% 그냥 38% 그냥 그러면은 비업무용 토지 하나 팔면 16%부터 52% 구간인가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52%를 세금을 안 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또 우리 국세청에서 보고 저 녀석이 무슨 세금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너무 부동산 시장만 선호하지 말자. 또 세테크를 이춘모 교수하고 짜가자.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이라기보다 어떤 프리벤션 오브 텍스, 그러니까 예방세무를, 전력세무를, 기획세무를 하자 이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토지에 관한 것을 세 판을 짜야겠죠. 그래서 자 시즌 3에서도 저하고 초기 방송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세미나장에서도 이렇게 집에 달력을 딱 뜯어가지고 뒤에 그 인쇄 안 된 하얀 부분을 탁 붙여주시라니까 붙여가지고 홍길동 가문의 부동산 리스트가 딱 이렇게 적어놓고 딱 적을 거 아닙니까? 뭐 부자는 많고 그 다음에 다음 내 비속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식 애들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위에 선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존속 재산. 이것은 우리 상속세 보면 상속세란 것은 피상속이 남긴 모든 숟가락 몽둥이 하나까지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캐시, 부채, 앞으로 받을 돈, 전세 보증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딱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있을 때 적어놓고 이춘모의 세 판짜기 아까 세텍스 방송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요 시간이 딱 오면 판을 짜 나가는 거예요. 판을 짜 나가요. 그래서 존속, 비속 뭐 손자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요새는 또 이 할증회사 대습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내 전비속 나를 중심으로 홍길동을 중심으로 자 우리 집의 배우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비속 나를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 증조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딱 표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목록을 쓰는 거예요. 선산, 임야 몇 평, 논 두 마지기, 뭐 상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 거, 또 방송 보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산 거,
또 누가 재개발된다 그러니까 지분 하나 산 거. 이런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자, 우리가 흔히 중과세에서 뭐가 지금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하신 분들이 많냐면 상담하다 보면요. 분명히 3주택, 4주택, 다주택자는 이 아파트 하나 저기 이제 재건축 하나 재개발하려고 철거해가지고 입주권, 분양권 말고 분양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히 또 분양권 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분양권은 아직 잔금, 중도금을 외상으로 하고 있고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데도 이걸 그냥 이렇게 그걸 안 넣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세대수라 그랬는데 세대수 아니 이렇게 세대수가 아버지 밑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형이 집 하나 있어, 동생이 하나 있어, 막내가 있어. 근데 이걸 다 같이 세대를 좀 누가 그걸 조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세대수를 한다 그랬는데 아 형은 30세가 넘었으니까 아이 저기는 뭐 세대 분리 됐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800억 개, 1,800개가 아니고 1,800억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엔티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또 PCI 시스템 또 요새 FIU 이런 거 시스템이 다 연계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6천억 개의 자료가 모여서 각 국민, 각 세대별로, 각 직업별로 그대가 언저녁에 짜장면을 보통을 시켜 먹었는지 곱빼기를 시켜 먹는지를 아는 거예요. 카드로 이런 거 다 알아서 PCI 딱 맞춰봐서 오 세금이 탄료됐군 누락됐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는 4차 문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세리 공무원이 세금 안 걷는다 그랬어요. 2만 명의 세리 공무원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으로서 성실납부 의무를 잘하는지 이것만 보고 누가 세금을 데이터베이스를 주인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제공하겠어요? AI 수준의 이 슈퍼컴퓨터가 엔티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엔티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제공한다. PCI 시스템도 그런 것들이 다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종부세는 부부간의 개별이다. 주택수는 합한다. 또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더라.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줘 준다더라. 여기까지는 살짝 아는데 얼추 또 착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아닌 다른데 40군데가 아닌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판 것은 그냥 옛날처럼 일반 세율이에요. 근데 또 이걸 또 겁먹으신 분. 또 이런 분이 있어. 나는 세 채라 그랬더니 두 채 이상이라 그랬더니 나는 강남구에 집 없어. 강남구에 하나 있고 저기 원주 순천에 있어도 주택수는 합하는 거란 겁니다. 합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세금 내에서 1분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세금은 개수, 쉬운 말로 말할게요. 다주택자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가만 안 둔단 말이 이상하네. 많이 매겠다. 다주택자. 무주택을 제일 좋아하고. 그럼 무주택이면 또 경제가 발전되겠어요? 그럼 한 세대가 1주택 구하기 하면 가석권도 없다. 세금 안 받겠다. 이런 거지만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수도 시행령으로 피해가는 방법을 쫙 나열해 놨어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세종시하고 광역시하고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것은 개수에서 뺀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뭐 8년 이상 10년 이상 묶는 것은 또 뺀다. 일시적 2주택은 뺀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낱낱이 분석하다 보면 중과세율을 적용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개수 그 다음에 어느 곳, 어디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 전에 파리 대책 이전에는 방송에서 그런 말 못 주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 지구, 투기 지역. 옛날에부터 투기 지역도 없어졌기 때문에 한 4, 5년간 없어졌기 때문에 투기 지역도 옛날에부터 있었지만 이제 투기 지역이 적용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잖아요. 중과세율, 막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다음 달부터는 보유세 개념을 또
겁을 주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막 이름도 어려워. 막 공정하다. 시장은 또 뭐야? 또 가액은 뭐야? 가액하고 가격하고 어떻게 되냐? 또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냐? 막 이러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세금 하나도 안 어려워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딱 개념만 잡고 어떤 컨디션만 딱 이게 주대만 딱 잡아놓으면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상속세 증여세 아니 깊게 파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업승계 그다음에 증여 문제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것은 우리 시청자분의 10명 중에 한 분이나 그럴까. 이 슈퍼들은 슈퍼부자, 슈퍼리치 분들은 좀 어렵죠. 포괄적 상속주의에서부터 엔젤 주식의 이동이랄지 해외 부동산 많이 있는 분 이런 건데 대부분 10분 중에 9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감히 떠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밌게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세법 나오면 이렇게 PPT나 이렇게 해서 저는 전혀 PPT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채널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미나에서 세금을 이런 것을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다 좋으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기 하시면 돼요. 쭉 제가 60회, 70회 올려놔서 강의를요. 50분쯤 강의를 60회로 올려놨다고요. 그냥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좋으시면서 보시거나 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세미나를 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문의하신 분도 있어요. 또 방송국에서 또 내 전화번호 썼다 그러려.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전화번호는 방송국 사장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 나를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든가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다 가니까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내가 그랬잖아요. 강부자 부처다 있지만 여 부동산은 안 팔리고 내 것만 안 오르고 세금만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야. 고유세도 많이 나오고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팔라가니까 팔지도 않고 애물단지 부동산은 새 판을 짜서 세금의 판을 짜서 현재 계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새 판을 짜자. 그 다음에 미래에 이렇게 부동산 나의 은퇴 아니 주식해서 여행도 가고 재테크해서 여행도 가고 세상 한 바퀴 돌고 죽어야 되잖아요. 요새는요 누가 연금도 못 믿겠고 믿을 것은 주택연금밖에 믿을 게 없다 그러대요.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가볍게 주거 다이어트라는 개념에서도 버릴 건 버리고 버린다는 게 어디서 동네 누구 줘라는 게 아니고 팔아서 관리하기 쉽고 앞으로 트렌드에 맞게 또 앞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3일 만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판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판을 짜는 거예요. 우리 저 PD분이 시간이 이제 다 됐다고 사인을 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뭐 했냐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당장 하세요. 이거 저 달력 찢어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부 선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있는 각시란 말이 있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몰래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요새 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춘모 교수가 세테크 재테크 새 판을 짜준다니까 우리 탁 까놓고 우리 세테크 전략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짜는 시간이었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짜느냐?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짠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리스트를 딱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여세 얼마 주려면 작은 아들 줘버리고 또 큰 아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유류분 청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서부터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게 싹 됐어요. 세금까지 다 계산했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날에 파에 비해서 팔없는 지금 5년을 딱 앞으로 보거나 10년을 보고 나서 새로운 판을 짜가지고 재테크 끝. 이제 그만 텔레비도 이제 안 봐. 그만 봐. 지겨워. 그리고 여행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모르면 이춘모 교수가 하는 세미나 장에서나 와가지고 수박이나 한 통씩 사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진도가 안 나간 재개발 가지고 있는 분들 답답합니다. 지금 살얼음 판입니다. 살얼음 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난 안 파는 것 같아. 전세 안 나가서 미치겠어.
지방에 가지고 있는 분들,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가 됐다는데 나는 지방에만 가지고 있어. 싼 게 비식되게 이런 분들. 서울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만 5천 명의 중개사가 있답니다. 금천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러면 중개업도 요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니까 전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게 거래량도 작년보다 60%가 줄었고 뭐 인구가 준다더라 수도기 산만하다 변동성이 뭐 하반기는 큰다더라 이게 뭐 자녀 물량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미분양 아파트값 내가 몇 개 적어와 봤어요. 뭐 이런데 자 새판을 짜는 길이 이런 변곡전과 살얼음판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달력 찢어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부동산 새판짜기 과거에 취득했던 부동산을 고백하고 다 서로 공유해서 가족 간에 공유해서 새판을 짜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 한다고요? 새판 짠다 그랬어요. 새판. 이거 새판. 자,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새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